서울 한복판 웅장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30층 높이의 이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바라본 천장은 10m가 넘어 보였고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죠. 프랑스 바카라 크리스털로 제작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호텔 전체를 고급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로비는 이미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중동의 석유 재벌이 비서들과 함께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든 일본 재벌 부인이 우아하게 커피 라운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도 아침 미팅을 위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로비 한편의 플로럴 아트 코너에서는 매일 아침 신선한 꽃으로 장식을 새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공수해온 튤립과 장미 그리고 에콰도르산 카네이션이 조화를 이루며 화려한 부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로비 한편에서 한 여인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60세. 연보라색 호텔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회색 머리를 뒤로 곱게 묶었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는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손놀림도 우아했고 걸음걸이에도 자연스러운 위엄이 배어 있었죠. 정희 씨, 오늘은 펜트하우스 층 담당이에요. 청소팀 매니저 김순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순자는 이 호텔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죠. 굵은 목소리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30층 펜트하우스 스위트에 새로 체크인하시는 VIP 고객이 계시거든요. 더욱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 머무르실 예정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가 정중하게 답하며 청소 도구들을 카트에 정리했습니다. 순자는 정희를 바라보며 늘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개월 전 새로 온 직원인데도 일 처리가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다른 신입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심함과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고급 호텔 경영을 해본 사람처럼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죠. 정희 씨는 정말 어디서 일하셨던 분이세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으시던데. 호텔업계에서 오래 일하셨던 건 아니세요? 그냥 여기저기서 일했어요. 정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정희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죠. 남산타워도 보이고 63빌딩도 저 멀리 보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풍경이 그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 지금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키워낸 것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으니까요. 30층에 도착한 정희는 펜트하우스 스위트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00평이 넘는 이 공간은 호텔이라기보다는 초고급 아파트에 가까웠습니다. 거실, 침실 3개, 서재, 전용 다이닝룸, 그리고 야외 테라스까지 갖춘 최고급 스위트였죠. 하루 숙박비만 500만 원이 넘는 이곳은 전 세계 VIP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고 이집트산 면으로 만든 수건은 완벽하게 개어서 배치했습니다. 프랑스 크리스털 잔들도 물때 하나 없이 반짝이게 닦아냈죠. 30년간의 호텔 경영 경험이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침실의 킹사이즈 침대에는
이탈리아 프레테 리넨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한 세트에 200만 원이 넘는 이 침구는 실크처럼 부드럽고 고급스러웠죠. 정희는 호텔리어의 정신으로 모든 주름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욕실에는 에르메스 어메니티를 새로 보충했습니다.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모두 에르메스에서 특별 제작한 것들이었죠. 목욕 가운도 터키산 최고급 면으로 만든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스타인웨이 피아노도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 피아노는 실제로 연주 가능한 것으로 가격만 2억 원이 넘었죠. 정희는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를 전용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서재에는 세계 각국의 희귀한 서적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초판본 셰익스피어 전집부터 조선시대 고서까지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귀중한 책들이었죠. 정희는 이런 책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테라스의 정원도 관리했습니다. 각종 희귀한 난초와 분재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씩 하는 귀중한 식물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분무기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주고 시든 잎사귀는 조심스럽게 제거했죠. 모든 청소가 끝났을 때는 벌써 오전 11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정희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으로 화려한 벤틀리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내려와 뒷문을 열자 샤넬 투피스에 에르메스 캘리백을 든 화려한 중년 여성이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장미선, 정희와 같은 인창고등학교 출신으로 현재는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60세가 된 지금도 철저한 관리로 40대 후반처럼 보였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월감과 자신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카르티에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미선은 호텔 로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품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런트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체크인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미선 고객님. 펜트하우스 스위트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머물 예정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여유 있게 쉬려고 해요. 미선이 우아하게 답하며 로비를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췄죠. 설마 윤정혜 맞지? 미선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매와 코 라인은 여전했거든요. 정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긴 무슨.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너 여기서 청소 일하는 거야? 주변에 있던 호텔 투숙객들과 직원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우아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죠. 프런트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슬쩍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정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미선이 과장되게 놀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똑똑하더니 끝이 이거야? 정말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네. 정희는 그 순간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3년 인창고등학교 3학년 교실. 12월의 추운 겨울이었지만
난방비를 아끼려고 일찍 꺼버린 교실에서 정희는 혼자 남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공부할 만한 책상도 없었고 전기료가 부담스러워 밤늦게 불을 켜둘 수도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밤늦게 운전을 하러 나가셨고 어머니는 정희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집에는 정희 혼자뿐이었습니다. 야, 정희야. 아직도 여기 있어? 추운데 왜 집에 안 가? 미선이 친구 몇 명과 함께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학원에 가기 위해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미선은 그 당시에도 집안이 부유해서 늘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너 또 공부해? 집에 가서 하지 그래? 아, 맞다. 너네 집에는 공부할 방이 따로 없지? 집에는 좀 시끄러워서.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 집은 시끄럽다기보다는 공부할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6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책을 펼쳐놓을 공간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아, 맞다. 너네 아버지 어제 우리 아빠 차 가져다 주러 왔더라. 미선이 친구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운전기사야. 진짜 성실하시긴 한데 그래도 좀 안쓰럽긴 해.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정희가 항상 용돈이 없구나. 맞지? 그러게. 그래서 수학여행도 못 갔잖아.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미선이 정희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너 공부는 잘하지만 결국 대학 못 갈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소용없잖아.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장학금을 받으면 돼. 성적이 좋으니까 장학금? 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걸로 얼마나 되겠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결국 너는 아버지처럼 그런 일밖에 못 할 거야.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때 정희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미선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난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정희 앞에서 미선은 여전히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네. 그때 공부 그렇게 잘하더니 결국 이런 일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휴가 보내고 있고. 미선이 자신의 에르메스 가방을 과시하듯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그런데 너 결혼은 했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설마 너처럼.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이 호텔의 회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믿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이 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는 목적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네, 결혼했어요. 남편도 비슷한 일 하나?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던데. 특히 학벌이 없으면 더 그렇고.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호텔 투숙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표정을, 어떤 이는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호텔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업무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정희가 조용히 말하려 했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참. 나 오늘부터 여기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일주일 머물 거야. 혹시 내 방 청소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정말 재밌겠다. 미선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우월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옛 동창을 자신의 우월한 위치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미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재밌네. 미선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상사인 셈이네. 어머,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항상 2등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위에 있네. 정말 인생이 묘하긴 해. 미선이 프런트 직원과 체크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안 정희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변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예전에도 우월감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동료 청소부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지켜본 터였죠. 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무례하게 구시는지. 정희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분인데. 순자의 따뜻한 위로에 정희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정희의 진짜 정체를 모르면서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순자 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일주일이 어떻게 될지 벌써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남편 윤 회장의 정기 검진 결과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6개월 전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던 남편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쳐 지금은 거의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검사 결과 어땠어? 정희가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야. 의사 선생님도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시더라. 윤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당신 덕분이야. 그런데 오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호텔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정희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선과의 만남, 그녀의 말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말이죠. 여보,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배웠잖아. 윤 회장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아직 시간이 더 남았어. 끝까지 해보고 싶어?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그 친구를 만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깨달았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이야. 윤 회장은 아내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희의 강한 의지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 정희의 머릿속에는 3개월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윤 회장이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남편을 돌보며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여보, 내가 아프면서 회사 일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서 미안해. 윤 회장이 병상에 누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건강이 먼저지. 회사 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 하지만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 새로운 서비스 도입도 해야 하고 직원 복지도 개선해야 하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윤 회장의 아버지인 윤대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80세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분이었죠. 아들아, 몸조리나 잘해. 회사 일은 걱정 마라. 아버지, 하지만. 정희야, 윤대수 회장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저요?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려서부터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가 호텔을 키울 때도 함께 고생했잖아. 그런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경영을 할 수 있어. 사실 정희는 시집 올 때부터 호텔 경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윤 회장과 함께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 지금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키워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호텔업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하지만 아버님, 제가 경영진이 되어서 현장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정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사무실에만 앉아서 보고서로만 현장을 파악하려고 해. 그러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어. 윤대수 회장의 말에 정희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가족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고 싶어요. 청소부로요. 뭐라고? 윤 회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다가 상처 때문에 다시 누웠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당신을 알아보면 윤 회장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청소부로 일하는 동안은 제가 누구인지 절대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윤대수 회장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역시 내가 점 찍어둔 며느리야.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지. 그렇게 정희는 정식으로 청소부 교육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체력훈련, 호텔 청소 매뉴얼 암기, 고객 응대 방법 학습까지 다른 교육생들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새벽부터 몸을 움직이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녀에게 인내심을 주었습니다. 정말 성실하시네요.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호텔이 더 좋아지죠. 교육 담당자가 정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감추고 진정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죠.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정희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동료 청소부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받는 일은 아니었지만 모두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깨끗하게 해놔야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청소 일이라고 해서 하찮은 게 아니에요. 호텔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호텔을 경영하면서 청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기나긴 교육과정을 마친 정희는 연보라색 청소복을 입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고 당당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호텔 직원 출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받고 배정받은 구역을 확인하는 정희의 모습을 보며 동료 청소부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순자를 비롯한 선배들의 따뜻한 환대에 정희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죠. 첫 출근 날 정희는 긴장과 설렘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30층 펜트하우스부터 1층 로비까지 호텔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투숙객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로만 파악했던 현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정희 씨, 정말 꼼꼼하시네요. 벌써 베테랑 같아요.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정희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희는 호텔 운영의 실제 모습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 동안 그녀는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어떤 날은 투숙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동료가 아파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정희에게는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었을까? 정희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반성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정희는 완전히 현장에 적응했습니다. 동료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맺었고 투숙객들도 정희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30년 만에 미선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과 대화를 마친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직 2주가 더 남았어. 끝까지 해보자. 정희는 내일부터 미선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경영자가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미선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려웠던 그 시절을 이겨낸 것처럼 이번에도 당당하게 견뎌낼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이 머물고 있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고객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호텔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로비의 샹들리에만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정희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희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펜트하우스 손님이 까다로우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려고요. 어제 로비에서 만난 그분 말씀이세요? 아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래된 지인이에요. 좀 특별하게 신경 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정희의 표정에서 무언가 복잡한 사정이 있음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넸죠. 정희 씨 같으면 어떤 까다로운 손님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30층에 올라간 정희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어제 완벽하게 정리해놨지만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죠. 거실의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한 점 먼지 없이 반짝였고 침실의 프레테 리넨은 주름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욕실의 에르메스 어메니티도 새로 보충했고 테라스의 희귀한 난초들도 싱싱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정희는 특별히 거실 테이블에 신선한 장미 꽃다발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공수해온 프리미엄 장미로 은은한 향기가 방 전체를 가득 채웠죠. 또한 과일 바스켓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일본산 샤인머스켓, 칠레산 체리, 뉴질랜드산 키위 등 최고급 과일들로 구성된 바스켓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미선이 일어난 것 같았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청소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근데 조용히 해. 나 아직 완전히 안 일어났어. 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선이 실크 가운을 입고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전망을 감상하면서 말이죠. 어머, 정희야. 진짜 내가 내 방 청소를 하는구나. 이거 진짜 신기하다. 미선이 정희를 보며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보였죠. 좋은 아침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정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잠은 잘 잤어. 근데 이 방 정말 좋네. 역시 펜트하우스는 달라. 너도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미선의 말에는 은근한 자랑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죠. 참, 어제 못 물어본 게 있는데 미선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애는 있고? 결혼한 지는 30년 정도 됐고 아이는 없어요. 30년이나? 그럼 신혼 때부터 고생했겠네.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텔에서 일해요. 호텔에서? 혹시 너처럼 청소 일해? 아니면 경비? 아니면 주방에서 설거지나? 미선이 추측하는 모든 것들이 정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참고 견뎠습니다. 관리 쪽 일이에요. 관리? 몸 관리? 설마 매니저급은 아니겠지? 너 같은 배경으로는 힘들 텐데.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실 청소에 집중했죠. 하지만 미선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말이야, 정말 행복해. 남편이 회사 회장이니까 이렇게 좋은 데서 휴가도 보낼 수 있고, 우리 딸은 의사랑 결혼했고,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지. 미선은 자신의 가족 자랑을 늘어놓으며 정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희가 부러워하는 표정을 짓기를 기대했지만 정희는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죠. 그런데 너는 왜 애를 안 가졌어? 혹시 문제가 있었나? 그냥 인연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사교육비만 해도 장난 아니거든. 너희 형편으로는 애 하나 제대로 키우기 힘들었겠어. 미선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정희의 경제적 상황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정희가 욕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미선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정희야. 여기 와봐. 정희가 욕실에서 나오자 미선이 침대에 앉아서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내 가방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어제 쇼핑하느라 막 쑤셔 넣었거든.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객실 청소는 하지만 개인 물품 정리는 일반적인 서비스 범위를 벗어났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네, 어떻게 정리해 드릴까요? 옷은 옷대로, 액세서리는 액세서리대로 정리해줘. 조심히 해. 하나하나가 다 비싸거든. 미선의 가방에서는 명품 옷가지와 액세서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샤넬 재킷, 구찌 원피스, 루이비통 스카프, 까르띠에 목걸이 등등. 정희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어머, 조심히 해. 그 목걸이 3천만 원짜리야. 내가 1년 벌어도 못 사는 거라고. 미선이 과장되게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정희를 무시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의도였죠. 정희가 옷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언니. 지금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있어.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휴가 보내고 있어. 미선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응, 맞아. 여기 정말 좋아. 하루에 500만 원씩 하는 데인데 뭐, 우리 남편이 그 정도는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 정희는 통화 내용을 들으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미선이 자신에게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응, 그리고 말이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 내 고등학교 동창이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완전 충격이지? 그때는 공부 잘한다고 으스댔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정희는 미선이 자신을 화제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응,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쟤는 참 불쌍하긴 해. 통화를 마친 미선이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정희야, 미안.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지? 사실 너도 알잖아. 세상이 현실적이라는 거. 괜찮아요. 정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요즘 월급 얼마나 받아? 호텔 청소부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 받겠지? 정희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선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 어머, 그것도 많네. 나는 한 달 용돈이 2천만 원인데 너는 200만 원으로 생활비를 다 해결해야 하는구나. 정말 차이가 크네. 미선은 자신의 용돈과 정희의 월급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10배나 차이 나는 금액을 들먹이며 정희를 위축시키려 했죠. 그런데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집세에 생활비까지. 정말 빠듯하겠어. 나는 한 번 쇼핑할 때 그 돈을 써버리는데. 정희는 이런 비교가 계속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여전히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후회되지 않아? 그때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런 일 안 해도 됐을 텐데. 후회요? 응. 나는 그때 너보다 성적이 안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성공했잖아. 공부만으로는 안 되는 게 세상이야. 미선의 말에 정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그 소녀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선 씨,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일? 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가 무슨 의미 있는 일이야?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그때 정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여보, 오늘 검사 결과 완전히 정상이래. 곧 일상 복귀 가능할 것 같아. 고마워. 정희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였거든요. 누구한테서 온 문자야? 혹시 남편? 미선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남편이에요. 무슨 내용인데? 설마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 미선의 추측에 정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편들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던데. 나이도 있고. 너희 남편은 몇 살이야? 62세요. 62세면 정년퇴직 나이네. 그럼 지금 일하는 것도 임시직이겠구나. 불안하겠어, 진짜. 미선은 계속해서 정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추측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집은 어디야? 설마 강남은 아니겠지? 요즘 강남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강북이에요. 아, 강북. 그래도 전세는 살겠지? 월세는 아니고.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질문들이 점점 더 사적이고 모욕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왜 대답 안 해? 혹시 월세야? 아, 미안. 기분 나쁜 질문이었나? 미선이 가짜 미안함을 표현하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정희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모두 마친 정희가 나가려고 할 때 미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30년 만에 만난 건 운명인 것 같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잘 부탁해. 나 까다로운 거 알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얘기 하지 마. 좀 창피하잖아. 미선의 마지막 말이 정희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과 아는 사이라는 것이 창피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희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6일을 더 이런 식으로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배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선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가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던 참에 미선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혜진이랑 은숙이도 같이 온다고? 어머, 완전 좋은데.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는 거네. 미선이 통화를 마치고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저녁에 내 친구들이 와.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너도 알 거야. 박혜진이랑 김은숙. 기억나지? 정희는 그 이름들을 듣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혜진과 은숙 모두 고등학교 때 미선과 어울리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들도 미선처럼 집안이 부유한 편이었고 정희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네, 기억나요. 그들도 지금 잘 살고 있어. 혜진이는 남편이 대학 교수고 은숙이는 변호사 부인이야. 다들 성공했지. 너 빼고 말이야. 미선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8시에 올 예정인데 그 전에 방 정리 완벽하게 해줘.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기 싫거든. 저녁 7시 30분 정희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고급 와인과 치즈, 그리고 각종 안주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미선이 특별히 주문한 것들이었습니다. 8시 정각 엘리베이터에서 2명의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박혜진과 김은숙이었죠. 혜진은 50대 후반이지만 철저한 관리로 4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대학 교수 부인답게 지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죠. 명품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그녀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혜진보다 화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변호사 부인답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샤넬 수트에 에르메스 가방을 메고 있었고 목과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액세서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정말 오랜만이다. 혜진이 미선을 껴안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와, 이 방 진짜 대박이다. 펜트하우스 스위트라니. 은숙이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지? 나도 처음 와봤는데 정말 좋더라. 하루에 500만 원짜리인데 뭐. 미선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친구들을 맞았습니다. 세 사람은 30년 만에 만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였죠. 모두 서울에서 잘 나가는 사모님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와인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혜진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미선아, 저분은 누구야? 호텔 직원? 아, 맞다. 너희들한테 깜짝 뉴스가 있어. 미선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 혜진과 은숙이 정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에서는 알아보기
우리 고등학교 동창. 뭐라고? 혜진이 깜짝 놀라며 정희를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윤정희 맞아? 은숙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인사해봐. 혜진이랑 은숙이야. 미선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 정말 정희네. 혜진이 손을 입에 대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응, 정희가 지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재밌지? 미선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은숙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세상 참 좁다. 그런데 정희야, 어떻게 이런 일을? 그게 말이야,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어. 인생 참 모르는 거지.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비해주며 조용히 서빙을 했죠. 그런데 정희야, 혜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결혼은 했어? 애는 있고? 결혼은 했는데 아이는 없어요. 정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남편은 뭐해? 정희가 대답하기 전에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일 할걸? 이 나이에 별다른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 은숙이 동조했습니다.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힘들겠어. 우리는 남편들이 안정적이니까 걱정 없지만. 나는 말이야, 혜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학 교수라서 정말 감사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은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라서 수입도 좋고 우리 딸들도 모두 좋은데 시집갔어. 미선도 지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회사 회장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이런 펜트하우스에서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거고 세 사람의 자랑 대회가 계속되는 동안 정희는 묵묵히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빈잔을 치우고 새로운 안주를 가져다 주었죠. 나는 요즘 골프도 치고 요가도 하고 그러는데 정희는 그런 여유가 없겠어. 여유는 무슨,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살기도 바쁠 텐데. 그치, 정희야? 정희는 이런 대화가 계속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 좀 할까? 미선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혜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추억 얘기해보자. 정희 기억나? 고등학교 때 정말 가난했잖아. 미선이 시작했습니다. 맞아, 맞아. 은숙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기사 하셨지? 그때 정희 집은 정말 어려웠어. 혜진도 동참했습니다. 옷도 항상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지고 오고. 정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싫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이나 똑같네.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 하고 있고 사람은 정말 태생이 중요한 것 같아. 은숙이 철학적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맞아. 교육의 힘이야. 혜진이 동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꼭 눌러 참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배움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정희야, 넌 지금도 공부해? 미선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공부요? 응. 그때 그렇게 공부 좋아했잖아. 지금도 밤에 집에 가서 책 읽고 그래. 가끔요. 가끔? 은숙이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해? 이제 와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러게. 차라리 그 시간에 부업이라도 알아보지. 혜진이 거들었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정희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동안 특별 서비스 좀 받을 수 있을까? 특별 서비스요? 응. 청소 말고도 우리 개인적인 일들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은 호텔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별거 아니야. 쇼핑 다녀올 때 가방 들어주고 옷 정리해주고 가끔 간단한 심부름 해주고 그런 거. 혜진과 은숙도 흥미로워했습니다. 우와, 그거 좋은데. 마치 개인 비서 같은 거네. 맞아. 우리만의 전속 도우미가 생기는 거야. 세 사람이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를 마치 장난감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죠. 정희야, 어때? 할 수 있지? 미선이 강요하듯 물었습니다. 정희는 내심 거부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드릴게요. 와, 좋다. 미선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우리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돼. 은숙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정희야. 혹시 다른 호텔 직원들한테는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얘기 하지 마. 왜요? 좀 어색하잖아. 혜진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고급 스위트에 머물고 있는데 청소부랑 아는 사이라고 하면 창피하다는 거지? 미선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신분에 맞지 않아. 세 사람의 말을 들은 정희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자신과 아는 사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정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우리 스케줄 알려줄게. 미선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면서 흥이 올랐는지 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았죠. 그런데 정희는 정말 안 변했네. 은숙이 말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사람마다 그릇이 다른가 봐. 혜진이 철학적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했는데 정희는 원래 타고난 게 있는 거야. 미선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그게 현실이지. 정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희야, 우리 말 듣고 기분 나쁘지 마. 미선이 가짜 위로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잖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맞아.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현실 도피하지 말고.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 은숙이 마치 칭찬하는 듯 말했습니다. 이런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니까. 세 사람의 대화가 밤 10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시중을 들며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해야 했죠. 드디어 모임이 끝나고 혜진과 은숙이 돌아갔습니다. 정희도 청소를 마무리하고 나가려 할 때 미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수고했어.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거야. 우리 셋이서 계획한 게 많거든. 각오해.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펜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3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품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미선과 그 친구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미선과 친구들이 계획한 스케줄에 맞춰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순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어제 늦게까지 일하신 것 같던데. 네, 괜찮아요. 오늘도 열심히 해야죠.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순자는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희가 펜트하우스 스위트에 도착하자 세 사람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정희야 왔구나. 미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케줄 좀 들어봐. 혜진이 수첩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명동 쇼핑, 오후에는 강남 백화점, 저녁에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식사 예정이야. 우리 가방들 좀 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은숙이 덧붙였습니다. 쇼핑할 때 우리가 고른 옷들 정리도 좀 해줘. 호텔로 가져와서 옷장의 정리까지. 정희는 이런 요구들이 정상적인 호텔 서비스를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미선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쇼핑하는 동안 다른 손님들 앞에서는 모르는 척 해줘. 괜히 어색하잖아. 어색하다기보다는 혜진이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창피하다는 거지, 뭘. 은숙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청소부랑 아는 사이라고 하면 체면이 서겠어? 정희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지만 표정을 숨기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11시 세 사람과 함께 호텔을 나선 정희는 마치 개인 비서나 짐꾼처럼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명동의 고급 부티크에서 혜진이 드레스를 고르는 동안 정희는 옆에서 가방들을 들고 서 있었죠. 이 드레스 어때? 혜진이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물었습니다. 너무 예뻐. 미선과 은숙이 칭찬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혜진이 갑자기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고객의 옷을 평가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요구였거든요.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정희 눈에도 좋아 보여? 혜진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할게. 300만 원짜리 드레스를 고른 혜진은 정희에게 쇼핑백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들어줘. 무거워서 내가 못 들겠어. 다음으로 간 곳은 은숙이 좋아하는 액세서리 매장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고르는 은숙 옆에서 정희는 또다시 쇼핑백들을 들고 서 있었죠. 이 목걸이 1억 2천만 원이네. 은숙이 가격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예쁘긴 해. 너 돈 많잖아. 그 정도야 뭐. 미선이 부추겼습니다. 맞아. 변호사 부인이 그 정도 목걸이 하나 못 사면 안 되지.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은숙이 목걸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자 직원이 고급 케이스에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도 당연히 정희가 들게 되었죠. 점심시간에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정희는 근처 의자에 앉아 그들의 쇼핑백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도 뭐 좀 먹어. 미선이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그래. 그럼 우리 밥 먹는 동안 저기 가서 기다려줘. 우리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서. 정희는 레스토랑 로비에서 그들의 쇼핑백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참고 견뎠죠. 오후 2시 강남의 백화점에 도착한 일행은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이 가방을 고를 차례였죠. 에르메스 버킨 백세 모델이 나왔다던데? 미선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받은 세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서 가방들을 구경했습니다. 정희는 뒤에 서서 그들의 코트와 기존 쇼핑백들을 들고 있었죠. 이 가방 어때? 미선이 2억 원짜리 버킨백을 들어보며 물었습니다. 완전 예쁘다. 언니한테 잘 어울려. 혜진과 은숙이 연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VIP 고객이 미선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미선 씨 아니세요? 저 김 여사예요. 지난번 자선 파티에서 뵈었는데. 아, 김 여사님. 반가워요. 미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쇼핑하시는군요. 저도 가방 하나 보러 왔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 여사의 시선이 정희에게 향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개인 비서분인가요? 미선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정희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였거든요. 아, 그냥 도움받고 있는 분이에요. 김 여사는 정희의 차림새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분 옷차림이. 미선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희가 청소부라는 것을 밝히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곤란했죠. 그냥 아는 분이에요. 김 여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정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가방을 구매한 미선 일행은 다시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정희는 점점 늘어나는 쇼핑백들을 들고 그들을 따라다녔죠. 양손에 가득 찬 쇼핑백들이 무거웠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호텔로 돌아온 일행은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희는 그들이 산 옷들과 액세서리들을 정리해야 했죠. 정희야, 내 드레스는 옷장 맨 오른쪽에 걸어줘. 주름 안 생기게 조심히. 혜진이 지시했습니다. 내 목걸이는 저기 서랍에 넣어줘. 케이스째로. 은숙도 주문했습니다. 내 가방은? 어디에 둘까? 정희야, 내가 좋은 자리 골라서 둬. 미선이 무책임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2억 원짜리 가방도, 1억 원짜리 목걸이도, 300만 원짜리 드레스도 모두 조심스럽게 다뤘죠. 그때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텔 30층에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린 것이었습니다. 비. 날카로운 경보음이 펜트하우스 스위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곧이어 호텔 방송이 나왔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29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며 비상계단을 이용해 대피해 주세요. 화재? 혜진이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 30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소 이런 응급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가방, 내 2억짜리 가방.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내 목걸이도. 은숙도 따라서 외쳤습니다. 물건 챙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해요. 정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30년간 호텔을 경영하면서 각종 응급 상황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었거든요.
젖은 수건이 필요해요. 연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정희가 욕실로 달려가 수건들을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나눠주었죠. 이걸 코와 입에 대고 숨 쉬세요. 그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정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30층에서 1층까지는 29층이나 내려가야 했죠. 평소 같으면 엘리베이터로 1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계단으로는 최소 15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은숙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차근차근 내려가면 돼요. 정희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이미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9층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였죠. 시야가 나빠지고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숨쉬기 어려워. 미선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수건을 더 꽉 대고 코로만 숨 쉬세요. 정희가 지시했습니다. 25층쯤 내려왔을 때 은숙이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못 가겠어. 다리에 힘이 없어. 은숙은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30층에서 25층까지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한계였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정희가 은숙을 부축했습니다. 안 돼, 정말 못 가겠어. 은숙이 울먹였습니다. 정희는 은숙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부축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다른 사람을 부축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혜진 씨는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은숙 씨와 천천히 내려갈게요. 우리도 도와줄게. 혜진이 나서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오히려 위험해요. 먼저 내려가서 119에 저희 상황을 알려주세요. 정희의 침착한 판단에 미선과 혜진은 먼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희는 은숙을 부축하며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죠. 20층, 19층, 18층.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은숙의 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은숙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희가 격려했습니다. 15층쯤에서 소방관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방관 2명이 급하게 올라와서 은숙을 인계받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이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은숙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대처하셨네요. 소방관이 정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미선과 혜진이 달려와서 은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은숙아, 괜찮아? 정희야, 정말 고마워.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선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은숙이가 어떻게 됐을지. 그때 호텔 지배인과 소방서장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소방서장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침착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아주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보여준 리더십과 전문성에 놀라워했죠. 특히 미선, 혜진, 은숙은 그동안 자신들이 정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무시하고 깔보던 정의였으니까요.
화재 사건이 진정된 후 호텔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었고 투숙객들은 안전 확인을 받고 있었죠. 다행히 29층 전기실의 화재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의해 초기에 진압되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텔 지배인 박지훈이 정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지배인은 정희의 침착한 대응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었거든요. 마치 수십 년간 호텔을 경영해 본 사람처럼 완벽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전문적인 대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여기저기서 배운 것들이에요. 정희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미선은 복잡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희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던 가난한 집 딸, 청소부 정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 전문적인 판단력, 그리고 타인을 위한 희생 정신까지.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으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내려와 뒷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윤 회장이었죠. 여보. 윤 회장이 로비를 둘러보며 정희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 같았거든요. 여보,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윤 회장이 정희에게 달려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왜 여기까지 왔어? 정희가 자연스럽게 반말로 답했습니다. 부부의 대화를 지켜보던 미선, 혜진, 은숙은 점점 의아해했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반말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이 생각보다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품격 있는 말투까지. 청소부의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뉴스에서 화재 소식을 봤는데 30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혹시나 해서 달려왔지. 참, 아버님도 걱정하고 계셔.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괜찮다고 연락드려야겠네. 정희가 편안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으로 또 다른 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마이바흐였죠. 80세 정도로 보이는 품이 있는 노인이 내렸습니다. 윤대수 회장이었습니다. 정희야. 윤대수 회장이 정희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정희가 깜짝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 호텔에 화재가 났다는데 내가 걱정되어서 왔지. 우리 호텔? 미선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대수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지배인을 찾았습니다. 박 지배인. 아, 회장님. 박지훈 지배인이 급하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다행히 초기에 진압되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투숙객분들의 대피를 도우시느라. 그래,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구나. 윤대수 회장이 정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 혜진, 은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혜진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저분들이 오늘 화재 때 함께 계셨던 분들이야? 응, 내가 모시고 있던 고객분들이야.
정희가 자연스럽게 반말로 답했습니다. 윤 회장이 세 사람에게 정중하게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정희의 남편 윤태호입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윤태호. 은숙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혹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윤태호 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태호 회장은 한국 호텔업계의 거물이었거든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였습니다. 그럼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가 회장님의 부인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윤 회장이 답했습니다. 30년 전에 결혼했어요. 혜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숙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자신들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재계 거물의 부인이었다니. 윤대수 회장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정희야. 오늘 일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 아버님, 과찬이세요. 정희가 편안하게 답했습니다. 과찬이 아니야.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진짜야. 이제 정말 안심하고 회사를 맡길 수 있겠어. 회사를 맡기신다고요? 박지훈 지배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정희가 곧 우리 그룹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야. 윤대수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호텔 직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동안 청소부로 일했던 정희가 회장 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룹의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청소부로 일하신 거예요? 지배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정희가 답했습니다. 사무실에서만 앉아서는 진짜 현장의 모습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신분을 숨기고 일했던 거야. 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을 거야. 미선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정희가 왜 그렇게 일을 완벽하게 했는지, 왜 그렇게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죠. 정희야.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희가 돌아보자 미선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거든요. 정희야, 나는. 미선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과 은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정희는 그런 세 사람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 좋은 경험이라니. 은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진짜 현장이 어떤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호텔을 운영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윤 회장이 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덕분에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을 만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전혀 좋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잊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이 될 것 같았죠. 그때 순자 언니를 비롯한 청소팀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순자 언니. 정희가 편안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누구세요? 정희 씨 가족분들인가요? 윤 회장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의 남편이고 이분은 정희의 시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희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도 여러분들께 많이 배웠다고 하더군요. 윤 회장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윤대수 회장이 청소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며느리를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순자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정희는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일하며 정이 든 분들이었거든요. 순자 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뭘 정희 씨야말로 고마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마지막으로 정희는 미선, 혜진, 은숙과 마주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앞으로도 우리 호텔 많이 이용해줘.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선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괜찮아, 미선아. 나한테도 좋은 경험이었어. 정희의 너그러운 마음에 세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거든요. 윤 회장과 윤대수 회장과 함께 호텔을 나서는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회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자신들이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희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밤, 미선은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 정희에게 했던 모욕적인 행동들을 되돌아봤죠. 다음 날 오후 미선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 미선이야. 아, 미선아. 안녕? 정희야.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만나서 이야기할까? 다음 날 정희와 미선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미선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미선아, 나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좋은 공부가 됐어.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돈이나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모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친구가 되자. 정희가 손을 내밀자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미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혜진과 은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정희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3개월간의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 개선과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 나갔죠. 순자 언니, 요즘 어떠세요? 정희가 청소팀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근무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6개월 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미선아, 요즘 봉사활동 어때? 정희가 물었습니다. 정말 보람있어. 정희 덕분에 우리가 변할 수 있었어.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변한 거야. 그렇게 네 사람의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모두 소중한 배움이 되었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 갔죠. 1년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올해의 베스트 호텔로 선정되었습니다. 정희의 혁신적인 경영이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거든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순자 언니를 비롯한 직원들이 축하했습니다. 이건 모두 직원 여러분들이 이뤄낸 성과예요. 정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호텔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면서 직원 만족도가 95%를 넘어섰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죠. 그날 오후 미선, 혜진, 은숙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축하해. 세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더라. 혹시 우리 호텔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야. 그분들 모시고 와. 이런 대화를 나누며 네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돌아봤습니다. 정희야, 너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이 변했어. 미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운 거야. 나도 너희들을 통해 많이 배웠어. 정희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년 후 정희는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누르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희의 말에 3,000명의 청중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 후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사장님의 경영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때 진정한 성과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과 함께 호텔 옥상에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뤄낸 일들이지. 자랑스러워해도 돼. 혼자 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거야.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현장 체험 경영법은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는 모델이 되었고 사회 전체가 조금씩 더 따뜻해져 갔죠. 미선, 혜진, 은숙도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내 친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내 친구는 다시 만났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미선이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를 변화시켜줘서, 진짜 인생이 뭔지 알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정희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철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죠.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정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